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온 세계인들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또 정치, 지형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도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측의 전황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함락함으로써 러시아는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남부지역 요충지인 멜리토폴, 자포리자, 헤르손, 주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도시에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며칠 전 9일은 크림반도 사키 공군 기지 탄약고가 폭발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친우크라이나 세력에 의한 공격 행위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처음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공격이죠.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M142 하이마스, 그러니까 다연장 발사 로켓 시스템이죠. 이것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 지휘부를 타격해서 큰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내부 사정은 6개월간 무차별 포격을 퍼붓다가 보니 전력 자원이 상당히 고갈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주장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7만에서 8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전상자로 인한 그 병력의 충원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 용병 10만 명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와 안보 지원으로서 초기 전력의 열세를 상당히 만회해 가고 있습니다. 자국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쟁 의지가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 체제이고 러시아는 아직 특수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8일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고 또 다시 발표를 했죠. 하이마스용 추가 포탄을 비롯해서 155mm 포탄 7만 5천 발, 120mm 박격포 시스템 20기와 박격포탄 2만 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1,000기 등등 다량의 필수 무기가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AGM-88 함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적의 레이더 방비를 타격하는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이런 것 등이 그 안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6개월간 계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실전과 더불어 그들이 잘하는 심리전과 또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전장에서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현지 시간 9일 CNN은 푸틴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이 병력 보충을 위해서 러시아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살인죄로 수감된 죄수들에게 군대에 지원하면 6개월 이내에 사면해준다. 20만 루블까지 돈으로 보상하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범의 공격적이고 잔인한 범죄 성향이 전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병력 보충 수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숨겨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전장에서 점령지나 포로들에게 이들의 잔인성을 노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에게 공포감을 주고 군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노림수 때문입니다. 3월에 러시아군의 잔혹한 부차 민간인 집단 학살 행위도 그렇고 지난 7월 28일 친러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왔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성기를 칼로 거세하는 잔악상을 노출시킨 그런 의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전쟁 범죄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점령하면서 반러시아 행보를 보이는 시민 600명가량을 러시아군이 구금했는데요. 이들을 특수 장비가 설치된 감옥과 다름없는 지하실에 가두고 갖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자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탈출한 주민들이 고발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모아 BBC가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를 통해 밝혀진 여러 고문 사실에 러시아는 대답이 없습니다. 9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는 러시아 연방 편입 찬반 주민 투표를 앞두고 헤르손 주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령지마다 이와 비슷한 고문과 잔악 행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찬성 투표에 동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참고로 2014년 크림반도 러시아 연방 편입을 묻는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96.77%가 찬성표였습니다. 정말 이 통계가 맞는 통계일까요? 당시 유엔 총회는 크림반도 주민투표가 무효임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크림반도는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을 하고 있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전쟁 의지에 안겨주는 공포와 심리적 불안은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만 북한군 파병 대대적인 이런 선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지대 벨라루스군에 계속되는 군사훈련, 수도 키이우와 리비우, 항구도시 오데사 등 서부지역 도시에 대한 간헐적인 미사일 포격, 이런 것 등은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와 민심의 동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러한 심리적 불안 조성은 우크라이나 내부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도 겨냥하고 있죠. 7월 28일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브리핑에서 도네츠크 주에 위치한 올레니브카 구치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수감하고 있는 이 구치소에 고의적으로 포격을 가해서 화재를 발생시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최소 40명이 여기서 사망하고 75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각각 두 나라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고, 얼마 전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포격도 주체가 모호한 상태로 지금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포격을 했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원전 공격은 러시아의 핵 테러다 라고 단정했고, 원전 관리 기업인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군에 의한 자작극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ISW 미국 전쟁연구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원전을 파괴시키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소문이 유럽에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투 과정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전쟁 이슈 하나하나가 지금 가스 중단과 경제난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 유럽인들 사이에 단결된 힘을 분열시키고 유럽인들로 하여금 전쟁이 계속되면 더욱 상황은 악화된다, 빨리 휴전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해서 전황을 러시아 편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종구입니다.